오늘이 벌써 10월 4일, 그래도 시간은 잘 간다. 일. 경찰서에 알린 게 9월 22일,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게 진술한 게 27일이다. 그 후 수사관에서 그간의 진행 상황에 대해 듣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9월 29일 반드시 수사에 필요한 증거가 될 만한 사실을 제출하려고 의성경찰서에 갔다. 담당 수사관이 부재 중이었고 안경을 낀 작은 키에 성질이 날카로워 보이는 젊은 여수사관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다른 건도 많은데 나더러 연락도 하지 않고 자주 찾아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때 다른 수사관이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22일 민원실에서 첫 사건을 알렸을 때 거기에 와준 젊은 남자 수사관이다. 그에게 나의 정신 상태를 말하고 앞으로는 불쑥 찾아오는 짓은 하지 않을 테니 담당 수사관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며 신한카드에서 받은 카드 승인 번호가 있는 것과 신한플레이에서 캡처한 사진을 내 폰에서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는 내 폰에서 사진을 어떤 번호로 대신 보냈다. 그 번호가 담당 수사관의 것이라고는 하지 않았고 수사관들은 본래 피해자에게 번호를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며 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담당 수사관이 내주 월요일까지 어떤 목적의 휴가 중이라고 했는데 말뜻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지났다. 오전 11시가 되어갈 즈음에 담당 수사관 일반 번호로 전화를 거니 대신 남자가 받았다. 담당 수사관이 어제 근무하고 오늘은 휴무라고 하며 내일 다시 전화하라고 했으며 그도 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이전에 나는 문자를 받았다. 롯데 캐피탈에서 보낸 것으로 오늘이 첫 대출금 납부일이라는 내용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계약할 때 납부할 날짜를 매달 1일로 정했는데 1일부터 어제까지 휴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해당하는 오늘을 첫 납부금이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다. 나는 그걸 보고 가슴이 쿵쾅 뛰었다. 그래서 담배를 물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하려는 것이다. 필터까지 알뜰하게 피웠다. 이제는 이 한개비에 대한 돈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적었다. 먼저 의성경찰서에서 27일 진술할 때 담당 수사관이 준 피해자 권리에 대한 안내문이었는데 제목 바로 밑에는 다음의 말이 적혔다. 귀하의 담당 수사관은 의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김XX 경장입니다. 일반 번호와 팩스가 있다. 그 부분을 찍어 사진에 글을 문자로 만들어 정리했다. 그리고 생각이 나는 대로 적어 롯데 캐피탈에 보냈다. 거기서 보낸 문자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가 있었다. 연결이 되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했다. 이 과정은 회원 가입하지 않고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로 들어갈 수 있었다. 롯데 캐피털 앱의 모든 항목을 찬찬히 보았다. 고객의 소리에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VOC 신고 코너에 글을 올리려 하는데 적을 수 있는 자수가 300자로 제한이 되어 있었으므로 내가 적은 생각을 다 올릴 수 없었다. 이게 내가 오늘 벌써 돈을 달라고 문자를 보낸 롯데 캐피탈에 대한 대응이다. 그리고 보낸 대표 문자로 댓글을 보냈다. 문자에는 내가 적은 내용이 다 포함이 되었다. 잠시 후에 114에서 유효하지 않은 발송이라는 문자가 왔다. 114는 내가 가입한 통신회사다. 이 사실은 롯데 캐피탈에서 보낸 번호는 발송만 가능하고 고객의 수신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한밤중부터 이른 아침에 걸쳐 비가 내렸다. 가을비치고는 빗줄기가 세찼다. 이 비는 나에게 달갑지 않다. 까닭은 비가 그치면 기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한여름에도 비가 오는 날의 습기를 줄이려고 난방을 하였다. 그러나 사건을 신고한 후부터는 난방하지 않았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하는 실정이다. 난방은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 비해당에는 내가 살기 전부터 난방용 석유 저장 탱크가 2드럼짜리 있었고 그걸 아직 그대로 쓴다. 보일러는 비해당 생활을 시작할 무렵 바꿨고 그것도 10여 년 지났지만 아직 큰 문제가 없다. 요즘도 기름값은 여전히 비싸다. 2드럼을 채우려면 큰 목돈이 들어간다. 몇 년째 난방용 기름은 의성읍에 있는 친절한 곳에서 배달을 시킨다. 그는 산길을 잘 알면서도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았다. 외려 내가 길 사정을 미리 말한다. 가령 비가 와서 산길이 좀 험할 때는 길이 마를 때를 기다렸다가 전화를 한다. 두 녀석과 눈을 맞추지 못한 지 한여흘이 되어간다. 이런 생각이 불쑥 든다. 만약에 칠팔봉이가 사람의 말을 한다면 녀석들은 그 사이에 몇 번은 무슨 일이 있느냐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을 것이다.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두 녀석은 내가 전과 다름을 분명히 아는 것 같다. 특히 칠봉이가 그렇다. 잠깐 산에서 내려가 돌아와도 녀석들을 위한 것을 한열을 한 번도 사지 못했다. 그 좋아하는 우유와 건빵, 북어포, 식빵이다. 녀석들이 좋아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한열을 사지 못했다. 지난 여름 내내 시원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맥주,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수입 맥주 중에서 칼스버그, 하이네켄 등을 산에서 내려가 비해당에 돌아올 때는 사오곤 했다. 뿐 아니라 계란은 늘 떨어지지 않게 미리 한 판을 사곤 했다. 이제 주방에 계란이 달랑 하나 남았다. 계란 한 판 사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모든 게 달라졌고 앞으로 더 할 것이다. 이제는 라면도 자주 먹는 걸 포기해야 한다. 아주 오래전 나는 라면과 쌀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다. 그 시절 내가 사는 주무대는 스타렉스란 차였다. 그런 탓에 밥을 지어 먹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간편하다는 이유로 라면을 밥삼아 먹곤 했다. 분명히 말하는데 라면 값이 쌀값보다 비싸다. 같은 돈으로 두 가지를 사보면 누구나 알 것이다. 이런 와중에 고마운 사람이 있다. 그는 박실의 내 좋은 친구로 얼마 전에 쌀을 가져왔다. 그가 준 안평 베코미로 잦은 밥을 지어 간장과 소금을 반찬으로 먹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어찌하다가 이리 되었나? 내가 어찌하다가 이런 자질구레한 사실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가? 울분이 터진다. 그러나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 살아있는 게 아니 죽어 없는 것보다 낫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내가 날마다 듣는 세상을 보는 지혜를 남긴 위대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회상을 들으면 그는 자기를 모함하는 주교로부터 하루 이틀이 아닌 평생에 걸쳐 시달렸다. 이 책이 좋아 스페인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쇼펜하우어의 삶은 또 어떤가? 그는 나의 반평생이란 글을 남겼다. 그 글에도 쇼펜하우어의 절망이 있었고 심지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흐려지는 정신을 다잡으려고 사건 이후 나는 음악을 듣지 않는다. 오로지 책을 듣는 것에 매달린다. 그것도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생택쥐 베리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주이다.
생텍쥐페리의 삶은 또 어땠나? 그는 기관사와 함께 사하라 사막에 추락해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이틀을 사막을 걸으며 인간을 찾으려 했다. 살려는 의지가 극명한 그의 기록을 보면 인간의 삶은 쉽게 포기할 일이 절대 아니란 걸 알게 된다. 이런 좋은 글이 그나마 도움이 된다. 무학생각 2022년 10월 4일 비해당 길동무에서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